안녕하세요. 글래시아 한입니다. 요즘 개발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리랜서나 워케이션 같은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신분으로서 어떻게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었고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주제와 세미나는 최근에 대구에서 진행한 해커톤에서 제가 라이트닝 토크 세션으로 직접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5분 정도 청중들 앞에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기록해 놓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진행해보자면요. 저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라는 곳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개발 이력들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었는데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점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외주 개발과 프리랜서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특이한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비전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앱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수익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수익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하고 외주 개발은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비전공자가 앱 개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자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전자공학부에서는 보통 반도체 회로 설계와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소자, 그리고 인베디드 쪽 관련해서 많이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앱 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컴퓨터공학과에서 전공을 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 비전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앱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군복무에서 이어집니다. 저는 원래는 대학교 1학년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복무할 때까지는 코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 상병 정도 되는 시기에 주변 동기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일명 현타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뭘 해볼까 하다가 코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게 생활 코딩이라는 사이트에서 HTML과 CSS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따라 쓰는 그런 코드들이 실제로 웹페이지가 이루어지고 어떤 디자인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정말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배운 게 자바라는 언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바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운 언어로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자바를 시작한 이유는 전자공학부에서 제가 복학하게 되면 자바라는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습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면서 재밌게 배워보았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그런 생활 코딩 같은 사이트를 찾아서 독학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전화길 계산기나 아니면 간단한 로또 추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직접 구현해보고, 또 자바는 스윙이라는 GUI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GUI를 활용해서 직접 윈도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면서 배포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공유해보면서 정말 많은 흥미를 느꼈고요.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를 배우고 나니까 앱에도 관심이 생겼고요. 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려고 보니까 자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 앱을 자바로 개발하는 방법도 독학해 보았고요. 그렇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약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자바 GUI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 때 캡처해놨던 자료이고요. 실제로 이 자바 스윙으로 만든 GUI 프로그램을 나중에 안드로이드로 바꿔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바 언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그런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하게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 2년 동안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면서 약 40개 정도를 벌써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 40개 앱들이 전부 사용자가 많고 제대로 됐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 40개 앱들을 만들고 직접 배포하고 출시하고 업데이트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배포를 하면서 앱의 전체적인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쯤에 앱 개발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과정을 타임랩스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찍고 편집한 다음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터지면서 조회수 지금 약 3.6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업종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협업도 진행해 보았고,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해 보았고, 외주 개발은 물론 멘토링까지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 올리기 전과 올리고 난 후를 기반으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해보고 제가 학생으로서 얻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넓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코딩을 어떻게 하면 사업이나 수익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개발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많이 만나보면서 수익 파이프라인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익 파이프라인을 이 코딩으로 구축해 보기 위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수익 파이프라인이 무엇일까요? 요즘 이 수익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수익 파이프라인은 물이 지나가는 관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지나가는 관들을 정말 많이 뚫어 놓음으로써 작은 물줄기들이 큰 물줄기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작은 수입이 여러 개 들어와서 하나의 큰 수입원으로 되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부터 수익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파이어족 같은 은퇴 후 자기의 일을 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투잡이나 재테크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럼 이 파이프라인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유명하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 창업이 있겠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 등을 실제로 자기가 오픈하고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자기의 부수입원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광고 수익이 있죠. 블로그 협찬을 받는다던가 티스토리나 유튜브를 열심히 활동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웹사이트나 앱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이 있겠고요. 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방식인데 전자책, 즉 이북을 집필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의 노하우를 직접 전자책으로 집필해서 판매하는 과정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일반인이 직접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게 모든 과정이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자인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모티콘 제작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개발자들은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할까요? 가장 유명한 방법은 외주 개발을 따내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개발 결과물을 제가 산출해드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광고 수익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기만의 웹이나 앱을 개발해서 광고나 아니면 유료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재능 판매 플랫폼에서 자기가 강의를 연다든지 과외를 오픈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운영해서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딩이라는 분야는 정말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고요. 최근에 뜨고 있는 것들은 NFT 개발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것은 제가 직접 크몽에 제 브랜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필 화면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개발의 일종인데 제가 40개 앱들을 개발하면서 실제로 이 앱들에 구글 애드모비라는 플랫폼에 광고를 직접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수익을 조금이나마 창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 40개 앱들에 모두 광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처럼 작은 수입들이 한데 모여서 꽤 괜찮은 수익을 얻고 있고요.
실제로 한 달에 약 180에서 2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매달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클래스 운영. 실제로 구름 에듀나 아니면 클래스 101, 인프런 같은 상당히 많은 재능 판매 플랫폼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인프런이랑 구름 에듀 같은 곳에 강의를 찍어서 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강의를 하냐, 그런 지식도 없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강의를 어떻게 찍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저도 똑같이 비전공자 입장에서 독학으로 시작해왔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초보자를 위한 강의를 몇 개 만들어 보았고요. 실제로 반응도 좋았고 지금도 멘토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자신이 주니어 개발자라는 그런 틀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든 많은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 외주 개발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선 외주 개발도 마찬가지로 재능 판매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개인으로 외주를 받고 참여를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대학생이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개발 관련 인맥이 없으신 분들은 시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크몽이랑 위시캣 크게 두 개의 사이트를 추천드리는데요. 두 개의 사이트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왼쪽이 크몽이고 오른쪽이 위시캣인데요. 크몽은 전문가들이 직접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듯이 자신의 재능을 직접 브랜딩해서 올려놓으면 소비자들이 그걸 찾아서 의뢰를 하는 방식이고요. 위시캣은 거꾸로입니다. 프로젝트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계획과 일정 그리고 상세한 기획서를 올려놓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거를 찾아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같이 대학생 신분이시거나 아니면 외주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크몽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몽은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의 작업들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위시캣은 아무래도 중견기업 단위의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니어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크몽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브랜딩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홍보만 자신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크몽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6가지로 한번 나눠보았었는데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에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외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 가장 자신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지 그걸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에도 정말 많은 분야가 있죠.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고 모바일 앱 개발이 있고 3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3가지 분야에서 자기가 가장 자신이 있고 어떤 개발을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본 적 없는 작업이나 기술 스택이 사용되더라도 직접 배워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외주 개발이나 그런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지 못한 기술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언제 저희가 사용해 본 적 없는 기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배워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그 정도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주 개발이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아니면 자기가 지원을 하는 그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분들과 친절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책임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친절하게 소통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외주 개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 셀프 브랜딩입니다. 이 외주 개발이라는 영역 자체가 어떤 상품을 파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아닌 제 자신의 능력을 클라이언트에게 어필해서 판매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셀프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이한 활동명이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니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런 활동명을 결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2번째로 자신의 기술 스택과
프로젝트들을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양이 굉장히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소비자분들이 한눈에 보고 한눈에 잘하겠다 싶을 정도로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크몽이나 그런 재능 판매 사이트들에는 자신의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요. 상품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분들이 이 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의뢰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의 리소스들을 어떻게 잘 꾸미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이쁘게 포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잘 포장하고 잘 꾸며서 소비자분들을 불러들이는 게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것은 제 크몽의 프로필 소개이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 안드로이드 어플 서비스에 대한 썸네일 사진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서비스 소개이고요. 제가 한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눈에 보고 소비자분들이 어떤 성격의 개발을 하시는 분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의뢰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약 200건의 작업들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끝나고 리뷰를 잘 적어주시면 정말 뿌듯하고요. 친절하게 의사소통해드리면서 이런 만점의 리뷰를 채우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진행해 보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외주개발의 6가지 프로세스 중에 나머지 4가지는 또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 혹시나 대학생 신분이신데 외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